자, 자바 5장이고요. 예, 이 5장에서 다루는 내용이 데이터 타입 분류, 메모리 사용 영역에 대한 거, 다음에 이제 참조 타입 변수라고 해서요. 우리가 이제 기본 자료형에서 다루는 변수하고 참조 타입 변수하고 예, 좀 다릅니다. 달라요, 얘네들은.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 자료 이제 기본 타입의 이제 변수하고 참조 타입 변수 이렇게 이제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때 이제 이런 그 같다라든지 다르다라는 연산을 처리할 때 이런 부분도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음에 널 포인터 익셉션이라는 이런 이제 널이라는 이런 개념하고요. 다음에 널 포인터 익셉션 예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스트링 문자열 타입은 많이 다뤘었는데, 예.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배열. 값을 이제 그 값을 저장할 때 변수는 값 하나만 저장할 수 있는데, 값을 여러 개 저장할 수 있는 이제 구조가 이제 배열이라는 타입입니다. 자료 구조고요. 배열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 배열도 다천 배열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이제 배열에서 이제 객체를 이제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객체를 저장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어떻게 저장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배열 복사하는 방법, 그다음 이제 배열과 함께 사용하는 향상된 포맷, 포문, 마모문이죠. 마모문은 포문하고 와일문, 두 와일문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포문 중에 이제 이게 배열과 함께 사용하기 좋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확장된 포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실 거고, 메소드에서 public state void main 한 다음에 소갈로가 나오는데, 그 소갈로 안에 들어가는 값이 뭐냐, 그리고 보통 선언해 줄 때는요 매개 변수를 선언해 주는데, 그거는 매개 변수라는 용어도 생소하죠.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실습할 때 매개 변수라는 용어는 썼지만 대체 매개 변수가 뭔데 매개 변수라고 하느냐, 매개 변수 값, 매개 변수. 네, 사실 이제 이 부분도 뒤에 그 장에서 합니다. 교재 뒷장 뒤에 다른 챕터에서 다루는 내용이라서 따로 이렇게 설명 안 돼 있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매개 변수 용도, 다음에 열거 타입이라고 있어요. 자료형 중에 자, 이누미네이션 타입, 열거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5장에서 다루는데, 지난 시간에 참조 타입이 뭐냐 라고 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참조 타입을 공부를 할 때 기본 타입 배운 거를 생각을 이제 일단 한번 해보시면은, 기본 자료형 8가지 있었습니다. 그죠? 프리미티브 타입이라고 해서 기본 자료형이고요. 기본 타입에는 정수 타입 이렇게 이제 5가지, 실수 타입 2가지, 논리 타입 1가지 해서 총 8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정수 타입에서 캐릭터 타입, 얘는 문자를 다루는 타입이죠. 그래서 기본 타입은 변수 만들어지면요, 변수가 선언돼서 만들어지면은 값을 저장할 때 그냥 변수에다 그냥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에 저장되는 그 내용이 실제 이제 데이터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 타입 변수, 자 여기서 얘기하는 요겁니다. 기본 타입 변수는요, 이렇게 해당 타입의 변수를 선언하고 값을 집어넣으면, 어떤 값이란 게 있으면 이 값을 집어넣으면 바로 변수에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요게 이제 우리 앞에서 배웠던 기본 타입, 프리미티브 타입, 기본 자료형에서 값을 처리하는 방식이고요. 참조 타입은 앞에 있는 이 방식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참조 타입 변수 같은 경우에는요, 자 어떤 이제 값을 바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제 여기 이제 저장되어 있는 값은 주소입니다. 주소. 주소를 저장하는데, 그러면 이 주소는 무슨 주소를 저장하느냐, 뭐 어떤 주소를 저장하느냐, 객체의 주소입니다. 이게 객체가 있으면요, 객체가 메모리상에 만들어지면 객체가 주소를 가지죠. 객체적 촬영 주소가 필요합니다. 이 객체의 주소가 있는데, 이 객체를 만든 다음에 객체의 주소를 이렇게 이제 저장해 놔요. 그래서 참조 변수라고 이제 용어 나오면, 객체의 주소를 가지고 있구나. 왜 가지고 있어? 이 주소를 가지고 이 번지를 100번지를 참조해서 객체를 찾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주소를 저장한다. 그래서
객체와 관련돼 있죠. 예, 참조 변수는 객체와 관련됩니다. 그래서 참조 변수는 객체의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지만 이렇게 한번 더 들으시면요 또 다르죠. 예. 자, 이렇게 이제 기본 자료형 프리미티브 타입과 참조 타입, 레퍼런스 타입, 예.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참조 타입은 객체의 번지를 참조하는 타입이다. 객체의 번지를 이제 참조한다는 요게 이제 주소를 이용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 주소를 이용해서 요 주소를 참조해서 객체를 찾아간다. 그런 이제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런 이제 참조 타입에는 배열, 열거, 다음에 클래스, 인터페이스. 자, 이런 것들이 참조 타입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자, 요 위쪽은 기본 타입을 설명하는 거고요. 요 아래쪽은 참조 타입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기본 타입, 기본 자료형은 선언된 변수, 표면 자료형으로 선언된 변수는 값 자체를 저장, 이런 식으로죠. 그죠? 예, 변수의 값 자체로 이렇게 저장하는 방식이고요. 자, 여기 있는 이제 참조, 참조 타입의 자료형 변수는 선언된, 자, 이렇게 참조 타입으로 선언된 변수는 객체가 생성된 메모리 번지를 저장하게 된다. 요 객체의 요 번지죠, 그죠? 번지를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해서 이 객체를 접근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 요 메모리 번지, 참조 변수 안에 저장된 메모리 번지를 이용해서 이 번지, 100번지를 참조해서 이렇게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조라는 의미라는 게 실제 이제 그 값을 찾아가기 위한 주소를 한번 참조한다 그런 뜻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객체라는 용어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객체 모델이라는 게 실세계에 있는 사물을요 컴퓨터에다가 집어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일단 컴퓨터에 이제 집어 넣어야 표현을 해야지만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일단 객체를 말할 때 이런 그 객체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게 이런 이제 이렇게 속성과 속성 값이죠. 속성 값과 이제 기능 이런 것들을 한 묶음으로 만들어요. 속성과 기능은. 근데 이제 자바에서는 요거를 이제 필드로 표시를 하고요. 요 필드나 속성이나 어떤 데이터 값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필드 자바에서는 또 이제 요 기능을 메소드로 구현을 해 놓은 거예요. 코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기능을 하나로 묶어 놓은 게 객체다. 그래서 실세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컴퓨터에서 이제 표현을 할 때 객체 모델은 데이터와 기능을 하나로 묶어서 객체 형태로 만든 다음에 표현을 한다. 근데 우리가 자바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했기 때문에 객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뭐냐? 먼저 부품이 되는 객체를 만들어요. 부품 객체를 만들어서 그 자동차 조립하듯이 부품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 부품들이 만들어지면 그 부품들을 조립해서 완성된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그래서 객체를 이용을 하는구나. 근데 이 객체를 우리가 바로 우리가 코드로 만들어 쓰는 건 아니고 이 객체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코드를 하나씩 만들면 생산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지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클래스라는 객체를 찍어낼 수 있는 클래스라는 거를 먼저 만들고, 이 클래스가 하나 이제 틀이 됩니다. 붕어빵 틀. 비교를 할 때 붕어빵 틀로 보통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붕어빵 틀을 만든 다음에 이 클래스로 붕어가 몇 마리 필요하느냐, 객체가 몇 개가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클래스로 new라는 연산자 사용해서 클래스를 찍어내서 객체를 찍어내서 사용합니다.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찍어서 찍어내는 거예요. 예. 붕어빵 툴로 붕어 찍어내듯이.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예, 필요한 만큼 객체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요런 설명드렸고, 이것과 이제 관련해서 메모리 영역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이 메모리는 여러분들 지금 쓰시는 이제 운영체제가 윈도우즈인데, 윈도우즈 안에 여러분들 이제 JDK 설치해 놓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클래스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클립스에서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이제 컴파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가 만들어지고 그걸 이제 실행을 하려고 할 때 자바 가상 머신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JDK 설치할 때 JRE라고 해서 이제 실제 이제 이 JRE 안에 JVM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바 가상 머신, 자바 실행 환경이라는 게 JRE고요. 그래서 요 JVM이 운영체제로부터 이제 자, 메모리를 할당받습니다. 예. 자, 이만큼 써라라고 할당받으면 요 JVM은 요 메모리를 이렇게 이제 3등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3등분 해서요. 예. 일본 영역은 메소드 영역이라는 예, 이름으로 사용하고요. 일본 영역은 힙 영역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일본 영역은 스택 영역이라고 이렇게 이제 씁니다. 그래서 예, 메소드 영역, 힙 영역, 스택 영역으로 구분해서 예,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주로 이제 메소드 영역에서는 요 부분이죠. 예, 요 부분. 예, 바이트 코드 파일을 읽은 내용이 저장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뭐 클래스의 뭐 상수, 정적 필드, 메소드 코드나 생성자 코드, 자, 이런 것들이 예, 여기에 이제 로딩이 됩니다. 예, 적재를 한다는 거죠. 메모리 상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하려고 그러면, 예, 이 실제 소스 코드가, 메모리 상에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 클래스가, 여기 이제 적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힙 영역. 예, 요거 이제 힙 영역은, 객체를, 우리가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찍어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객체가 어디에 만들어지냐면, 요 힙 영역이라는 메모리 영역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객체가 생성되는 영역이고요. 힙 영역. 자, 객체의 이제 번지는 메소드 영역과 예, 스택 영역의 상수와 변수에 의해서 참조된다. 그리고 스택 영역이라고 해서요. 예, 스택 영역. 자, 요 스택 영역은 메소드를 호출할 때마다 생성되는 프레임이 저장되는 영역이다. 예, 메소드 호출할 때마다 프레임이라는 게 생성되는데, 이게 이제 생성이 돼서 예, 실제 메소드 이제 호출할 때 이렇게 생성돼서 사용되고요. 메소드 호출이 이제 끝나면, 모든 이제 처리가 끝나면, 그 프레임 부분이, 예, 알아서 이제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이제 메모리를, JVM이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여기 그, 같다와 다르다, not equal, equal과 not equal, 요게 이제 비교 연산자죠. 네, 관계 연산자라고도 얘기하고 비교 연산자인데, 우리가 기본 자료형 값을 비교할 때는 그냥 같다, 다르다, 예, 뭐 비교할 때는 이걸 쓰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5장의 이 내용은요, 참조 자료형에 대한 걸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참조 자료형에서 이 같다와 다르다는 약간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 자료형에서는 값 자체가 변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값이 같네, 두 개의 값이 다르네 하는 이런 이제 비교할 때 이제 쓴다고 예,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여기서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조금 이제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값 비교를 하는데 우리 참조 자료형에서는 이 같다와 다르다 요 연산자를 쓰게 되면요, 이 객체의 주소값을 비교하는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예, 객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값을 비교하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객체가 값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앞에서 예, 방금 전에 했잖아요. 객체는 데이터와 기능을 하나로 묶어서 객체라고 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객체 안에 있는 그 데이터가 뭔지 이렇게 비교할 때 이렇게 이제 같다, 다르다라는 이런 이제 의미로 잘못 사용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참조 자료형에서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비교하는 용도로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주의사항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같다와 다르다라는 연산자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느냐?
이 참조 변수는 객체의 주소 값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주소 값을 참조해서 객체를 찾아가는 그런 용도인데, 그래서 같다 다르다는 객체 번지를 비교하는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조금 의미가 다르죠. 어떤 값을 비교하는 용도라기보다 참조 변수에 이런 같다 다르다 연산자 사용하면 이 참조 변수가 가지고 있는 주소 값이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 참조, 이게 이제 참조 타입 변수에서 자 객체의 이제 번지를 비교해서 변수의 값이 같은지 아닌지를 뭐 조사한다. 이게 이제 그 주소 값을 비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번지가 같다면은 자 여기 이제 참조 변수가 가지고 있는 번지가 같다. 얘는 이제 100번지, 얘는 이제 200번지, 얘도 200번지. 그러면 여기서 이 참조 변수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요. REF 바 2와 REF 바 3이 각각 200, 200 돼 있죠. 이 얘기는 이게 객체의 주소니까 REF 바 1은 100번지에 자, 저장되어 있는 요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주소를 가지고 있고, REF 바 2와 3은 요 200번지에 생성되어 있는 객체를 찾아가기 위한 주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참조 변수 가지고 있는 번지가 같다는 얘기는 똑같은 동일한 객체를 참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 200번지에 있는 객체를 접근하기 위해서 REF 바 2를 사용해도 되고 REF 바 3을 사용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입구가 두 개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객체를 접근하기 위한 번지를 가지고 있는 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REF 바 2를 통해서 요 객체의 1을 접근할 수도 있고 REF 바 3을 통해서 객체의 1을 접근할 수 있다.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 주소가 다르다는 얘기는 참조 변수의 값, 그러니까 주소가 다르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객체를 참조하고 있다. 자, 그래서 REF 바 1은 100번지의 객체를, REF 바 2는 200번지에 있는 객체를 참조한다. 서로 다른 객체를 참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null이라는 요 의미, null은 참조 타입 변수는 아직 뭐 번지를 저장하고 있지 않다는 뜻,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데, 알 수 없다 라는 뜻,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실제 이 null도 하나의 키워드입니다.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조 타입의 변수에 초기값으로 이 null 값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대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ull도 초기값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null로 초기화된 참조 변수는 스택 영역에 생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null pointer exception, 이게 이제 예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자 변수, 이게 이제 여기서 변수는 참조 변수 얘기하는 겁니다. REF 바 1도 있고 REF 바 2가 있는데, 요 참조 변수의 값이 null인 상태에서, 이게 null이죠. null인 상태에서 객체의 데이터나 메소드를 사용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예외.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자바에서는 필드, 메소드는 그냥 메소드라고 해놨네요. 그죠? 필드나 메소드를 자, 사용하려 할 때, 이런 이제 null point exception이라는 예외가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50번지라는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요런 이제 REF 바를 통해서 이렇게 50번지에 만들어져 있는 객체를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오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REF 바 2에는 null 값이 들어있죠. 정해지지 않았다. 야,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어. 뭐가? 힘 영역에 접근 할 객체가 지금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뭔지 모른다는 거죠. 또 알 수가 없다는 거, 아직까지는. 그런데 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얘한테 이렇게, 야, 여기 객체 접근해서 데이터 끄집어내, 뭐 객체 접근해서 메소드 사용해 라고 하면 얘는 아직까지 요 힘 영역에 만들어진 요 객체를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링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null point exception이라는 거가 발생한다. REF 바 1에서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객체 접근이 가능하지만 REF 바 2는 null 값을 가지고 있죠.
널 값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데이터나 객체의 데이터나 객체의 메소드를 접근하려고 하면 예, 이렇게 널 포인트 익셉션이라는 에러가 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참조 변수, 예, 참조 변수가 객체를 정확히 참조할 수 있도록 여기에 이제 번지를 대입해는 100번지에다가 예, 이렇게 이제 객체를 하나 만들고 그죠? 자바2 이렇게 이제 만들고 예, 여기에다가 100이라는 번지를 넣어줘야지만 널 포인트 익셉션 발생하지 않고 예, RF 바 2를 이용해서 데이터 객체의 데이터나 메소드를 접근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